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제인 캠피온 감독 각본의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파워 오브 도그는 응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여러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 또한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한 작품의 시나리오와 플롯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다음 전개를 예상하는 걸 즐겨하는 편인데요. 이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은 정말이지 제 예상이 단 한 번도 들어맞는 적이 없고 족족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예측 불허의 작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의 결말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짧게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영화에는 반전이 하나 있죠. 피를 피터가 은밀하게 죽였다는 것.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가감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보통 영화들보다 이런 반전을 훨씬 더 은밀하게 암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을 믿는 영화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관객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반전은 대놓고 대사로 말하든가 혹은 설명하는 씬을 넣든가 이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 드는 영화들을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관객을 바보 취급하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은 관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영화고 관객을 대우해주는 영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 감독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할까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고 합니다. 피터의 책상을 카메라가 패닝으로 쭉 훑어나가고 책상에 펼쳐져 있는 책에 탄저균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조금 대놓고 피터가 탄저균을 이용해서 피를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관객을 바보 취급하는 장면의 대명사 같은 것이라서 빼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말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화에는 숨겨진 반전이 하나 더 있다. 즉 이 피터라는 인물이 죽인 사람이 필 한 명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생각에 거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작 소설에서는 전혀 그런 암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인 캠피온 감독이 이 원작 소설에 큰 애정과 존경을 갖고 소설을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각색을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다음부터 이어나갈 해석은 이 영화의 본래 의도와는 큰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지막 장면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는 필이 만든 로프를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어딘지 에로틱한 손길로 말이죠. 그리고 피터는 이 로프를 마치 전리품처럼 침대 밑에 쓱 밀어넣죠. 그 다음 창문 밖에서 어머니가 조지와 키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카메라 쪽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미친놈인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당히 섬뜩한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첫 장면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이틀롤이 뜨고 검은 화면 위로 1장이라는 타이틀이 뜨기도 전에 나오는 피터의 독백이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난 엄마가 행복하기만 바랐다. 엄마를 돕지 않으면 난 사내도 아니지. 엄마를 구할 수밖에. 피터는 엄마를 괴롭히던 필에게서 엄마를 구해냈습니다. 언뜻 보기에 관객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언급처럼 들리는 이 독백. 그런데 이 독백이 과연 우리가 목격한 사건에 대한 그 언급이 맞을까요? 저는 이 처음에 나오는 내레이션이 영화상에서 1장이라는 말이 뜨기도 전에, 그러니까 1925년 몬테나라는 자막이 뜨기도 전에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독백이 1925년 몬테나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암시라면 어떨까요? 즉 피터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난 엄마가 행복하기만 바랐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와 엄마가 행복하기만 바랐다가 단순히 그냥 시간 관계상 전후 관계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에 있는 난, 즉 피터라는 주체를 기점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인과관계로 나열된 문장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즉 피터가 엄마를 괴롭히던 아빠를 죽였기 때문에 아빠가 죽은 후에 난 엄마가 행복하기만 바랐다. 이것이 문장에 숨겨진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어째서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일단 피터의 아빠에 대해서 순전히 영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묘비명을 봤을 때 피터 아빠의 이름은 존 고든 박사입니다. 1880년부터 1921년까지 살았으니 일장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년 전에 죽은 셈이죠.
또 4장의 도입부를 보면 의학 서적이 아빠의 유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또 피터의 엄마인 로즈가 술을 한 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거부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5장에서 피터가 필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꽤나 하셨다. 로즈의 술에 대한 거부감이 아마도 전 남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지점이고요. 또 5장의 이 피터와 필의 대화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나와요. 피터에 따르면 자기 아빠는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것이고 피터가 그걸 직접 발견했고 또 로프를 잘라서 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이 쌀쌀맞다, not kind enough, 그리고 독하다, too strong 하다면서 격정을 했다. 이것은 또 암시적인 대사이긴 하지만 피터의 아빠 존 고든 박사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로즈를 상당히 괴롭게 만드는 인간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존 고든 박사는 피터의 어딘가 섬뜩한 면을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쌀쌀맞고 독하다면서 걱정했다는 대사를 통해서 또 암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피터는 아빠의 무덤에 자기가 만든 종이꽃도 가져다 놓고 또 유품이라면서 의학책을 소중히 품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자기가 한 대상을 좋아하는 것과 살해하는 것 사이에 큰 장벽을 놓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 이 토끼라는 소품을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어요. 또 4장에서 피터가 토끼를 해부하는 섬뜩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로즈가 피터에게 묻죠. 나는 네가 토끼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러자 피터가 좋아해. 그런데 외과에 되려면 연습을 해야 돼. 좋아하지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피터와 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직전에도 토끼가 한 마리 나오는데요. 여기서 피터는 다리가 부러진 토끼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쓰다듬다가 단숨에 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살해는 마치 피터가 감독이 말하는 더 러브씬, 필과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은밀하게 필을 무장해제시킨 후 또 탄저균을 통해 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말하자면 피터는 자신의 아빠를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엄마를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이 죽인 필 역시 한편으로는 좋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빠의 유품인 의학책은 어떤 면에선 이런 제 추측을 더 강화하는 소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는 사람 잡은 탄저균이 묻어있는 가죽으로 만든 로프를 위험할까봐 장갑을 끼고 만지작거리면서도 굳이 자신의 방 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는 자신이 죽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마치 전리품처럼 수집하거나 혹은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품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에서 중요한 장치로 쓰이는 이 밧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밧줄이 처음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영화상에서 약 20분 즈음에 우리는 뜬금없는 클로즈업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필과 조지가 이끄는 카우보이 무리가 로즈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묵게 됩니다. 그때 피터가 원래 쓰던 방을 손님용으로 비워놨는데 그날 밤 필이 피터의 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방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필, 카메라가 갑자기 필의 발치를 보여줍니다. 거기엔 화재 시 이용이라는 문구 아래에 두꺼운 로프가 하나 놓여있죠. 재미있게도 조제의 평론가는 이 밧줄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현재 왓챠에서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한 이용자의 리뷰에서도 이 밧줄에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여러 액정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TV, 휴대폰, 모니터, 태블릿까지 이용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돌려봐도 저는 이 밧줄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피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있지도 않은 피를 발견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이 장면은 클로즈업이에요. 뜬금없이 밧줄이라는 이 소품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죠. 집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밧줄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재는 피를 뜻하는 것이고 in case of fire, 화재를 만났을 때, 즉 필 같은 위험한 인물을 만났을 때는 밧줄을 사용하라. 실제로 피터는 밧줄을 이용해서 필을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피 묻은 밧줄과 자살한 아빠 사이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피터가 아빠를 죽일 때 이 밧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교살이잖아요. 교살할 때 왜 밧줄에 피가 묻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이 자살한 것이든 제 추측처럼 살해당한 것이든 간에 시체 목에 둘러놨던 밧줄을 누가 불길을 해서 화재 탈출용 밧줄로 그대로 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클로즈업 샷은 실질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문학적인 암시에 가깝고 또 어딘가 코믹하기까지 한 그런 상징샷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피를 발견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밧줄이라는 이미지가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 살해의 도구로 각인이 되죠. 그때 앞서 등장한 밧줄에 대한 의미심장한 클로즈업에까지 이 불길한 의미가 확장돼서 소급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관객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마지막 반전, 마지막 장면을 보고 관객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영화 전체에 개입해서 적극적인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미래에 그 수틀리는 순간 조지마저 이렇게 쓱싹 처리해버릴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반전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터가 아버지랑 친했고 자살한 아버지의 유언에 충실히 따라서 어머니를 괴롭게 만드는 한 악인을 제거했다. 아니면 두 번째, 피터는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처리하고 다니는 살인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파워 오브 도그를 직접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자신만의 판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파워 오브 도그 평론가 판이었습니다. 크리틱스 컷입니다. 감사합니다.